사랑하는 배우자를 잃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바꿔놓는 경험입니다.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죠. 함께 나누던 일상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조용한 대화, 그리고 항상 든든하게 나를 지지해주던 존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지진 속에서도 삶은 계속해서 결정을 요구합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 가족 가까이로 이사해야 할까? 배우자의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데이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가? 최근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심지어 몇 년 전에 그 상실을 경험했더라도 당신은 아마 무언가를 서둘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슬픔 속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이 현명한 것은 아니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조언이라 할지라도 오래도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예라고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할 5가지 흔한 결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이 길을 먼저 걸었고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돌이켜보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의 깊은 통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감정적인 함정을 피하는 것은 단지 재정이나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치유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 스스로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앞으로 몇 분이 당신이 필요로 했던 명확한 안심, 그리고 조용한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1. 너무 서둘러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계좌를 닫고 집의 크기를 줄이고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조용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충분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배우자를 잃은 후 중요한 재정적 결정에 있어서 기다림은 종종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은 후 어떤 행동이라도 취함으로써 통제권을 되찾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집을 팔거나 투자금을 현금화하거나 자녀나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등의 행동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종종 슬픔의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재정에 관한 한 최악의 조언자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재정적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 등 말입니다. 성급한 선택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대부분의 결정은 당장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종종 1년 규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각이나 상속계획 변경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재정적 결정을 상실 후 최소 12개월까지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해는 감정적 조정의 소용돌이이며 감정적 혼란 속에서 내려진 결정은 종종 단기적인 고통을 반영할 뿐 장기적인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숨 돌릴 시간을 가지세요. 두려움이나 압박감으로 행동하는 대신 유예 기간을 두세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예치해 두세요. 새로운 수입 필요성, 미래 비용 및 위험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적으로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고문과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요청하지 않은 재정 조언을 경계하세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 일부는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다른 일부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를 잃은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서류에 서명하거나 긴급한 투자에 나서거나 큰 금액을 옮기라고 서두른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항상 제2의 의견을 구하세요. 더 좋은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를 그 만남에 데려가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대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은 후, 특히 자녀 손주 또는 배우자가 사랑했던 대상에게 강한 기부 욕구를 느낍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주기 전에 당신 자신의 재정 상황을 먼저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은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것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속도로 슬픔을 표현하세요. 안개가 걷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패닉이 아닌 명확함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선택일 것입니다. 비친구 및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깊이 사랑하는 사람, 특히 배우자를 잃으면 세상은 갑자기 더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로 물러나 전화 통화를 피하고 가족 모임에 불참하며 온종일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고립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보호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심지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슬픔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패턴이 되면 그것은 당신의 안녕을 조용히 앗아가는 도둑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쉽게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로움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장기적인 고립은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필수적인 인간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녁 파티를 주최하거나 억지로 인파 속에 끼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웃과 커피 한 잔을 하자는 제안에 네라고 답하거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딸의 전화에 응답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연결의 순간들이 슬픔의 무거움을 충분히 끊어주어 약간의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방식으로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삶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으며 당신의 고통 밖에도 웃음, 사랑, 그리고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및 온라인 슬픔 지원 그룹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말없는 위안을 만듭니다. 당신의 고통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더듬거나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들은 그냥 당신 곁에 있어주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침묵 속에서라도 그들이 당신 곁을 걷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손을 내밀 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기꺼이 다가가도록 노력하세요. 치유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고 공유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은 아무리 미미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헤쳐나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이 아프다고 해서 몸이 돌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어르신들이 슬픔 중에 자신의 안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병원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상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빗거나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조차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슬픔과 방치는 종종 함께 다니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헬스와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사별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면역 반응 약화, 고혈압, 심지어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과부 효과, 위도훗 에펙트라고도 부릅니다. 슬픔이 당신의 신체에 그토록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영양 공급이 필요한 몸이 있습니다.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가 아닌 힘 속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식사 준비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일요일에 간단한 요리 몇 가지를 미리 만들어 두거나 지역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과일 견과류 또는 요거트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 아예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하세요. 수분 공급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슬픔으로 인해 식욕이 억제되거나 피로를 느낄 때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잊습니다. 리필 가능한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움직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집 주변을 실 5분만 짧게 걷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과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의자 운동을 고려해 보세요. 신체 활동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감정 해소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예약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검진을 미루고 있다면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세요. 당뇨병 관절염 또는 고혈압과 같은 기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슬픔 과정을 통해 회복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입니다. 슬픔은 단지 슬픔만이 아닙니다. 불안, 절망, 심지어 신체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료사와 이야기하거나 슬픔 지원 그룹에 참여하거나 상담 전화에 전화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걸음씩, 한 잔의 물씩, 한 번의 부드러운 산책씩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너무 서둘러 뛰어들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은 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예상치 못한 감정 중 하나는 육체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깊은 외로움입니다. 집 안의 침묵, 침대의 빈자리, 작은 일상을 함께 나눌 사람의 부재.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 동반자 이야기할 사람, 그리고 하루의 빈틈과 아마도 마음의 구멍을 채워줄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타당하지만 너무 서둘러 새로운 관계에 뛰어드는 것은 혼란 후에 심지어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관계를 맺습니다. 초기의 관심과 정서적 위안은 구명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이러한 관계는 평화가 아닌 고통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상실감을 치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준비는 절망이 아닌 성찰의 상태에서 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모든 사람을 배우자와 비교하거나 데이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모두에게 똑같은 여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데이트를 고려하기 전에 몇 년을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동반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 후에 오는 모든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는 감정적 도피가 아닌 개인적인 치유에 기반을 둡니다.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일부 어르신들은 이 취약한 시기에 정서적 조작이나 재정적 착취의 표적이 됩니다. 방금 만난 사람이 급하게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고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동반자를 갈망한다면 로맨스에 뛰어들지 않고도 연결을 탐색할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역 클럽에 가입하거나 어르신 활동 그룹에 참석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세요. 함께 웃고 좋은 대화를 나누며 의미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은 낭만적인 관계 없이도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랑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절실하게 붕대를 찾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온전할 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잃은 사람은 항상 당신의 일부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에서 다시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치유 속도가 당신의 속도를 정하게 하세요. 만약 찾아온다면 올바른 연결은 당신의 과거와 미래 모두를 존중할 것입니다. 마음 놓아주지 않고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는 것에 가장 감정적으로 복잡한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의 소유물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걸려있는 스웨터, 좋아하는 커피 머그잔, 서랍 가득한 메모 등 모든 물건이 잃어버린 사람의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다시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우자들은 옷 세면 도구, 심지어 가구 배치 방식까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옷장을 손대지 않거나 몇 년 동안 재배치를 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생각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들을 가깝게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슬픔은 정체 속에서 번성하며 때로는 시간에 멈춰버린 집이 치유를 위한 공간 대신 슬픔의 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놓아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실제로 감정적 해소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반지, 소중한 사진, 송을씨 편지와 같이 몇 가지 의미 있는 기념품만 골라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특별한 추억 상자나 선반을 만들어 그들의 삶을 기리세요. 이러한 기념품들은 상실된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만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심지어 슬픔 상담사를 초대하여 그 과정을 함께 하세요. 때로는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정 물건들을 기념품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셔츠를 기억 조각보로 레시피를 주방 액자로 편지를 스크랩북으로 만듭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서두르게 하지 마세요. 친구나 친척들은 좋은 의도로 집을 정리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럴 때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치유는 시간표가 아니라 과정이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무것도 만질 수 없거나 또는 이러한 물건들의 존재가 당신이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붙잡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들이 배우자를 기리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치유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놓아주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물리적, 감정적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애도의 집에서 기억과 재생이 함께하는 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사랑은 벽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모든 발걸음에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작은 놓아줌 하나하나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며 상실 후에도 여전히 의미로 가득한 삶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은 삶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전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일상, 미래 계획, 심지어 자아의식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상실을 겪은 후 세상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며 한때는 간단해 보였던 결정들이 이제는 무거운 감정적 무게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신에게 돌봄 인내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실 후에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5가지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정적 결정을 서두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거나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새로운 관계에 너무 빨리 들어가거나 모든 소유물을 붙잡고 있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이미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에게 속도를 늦추고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압박감이나 패닉이 아닌 힘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에는 매뉴얼도 없고 따라야 할 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조용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중요합니다. 치유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의미 목적 그리고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나누었던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 당신이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매일 깨어나 삶을 계속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보여주는 조용한 용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이 새로운 장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안이나 명확함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